노다지, 썰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의 선두주자 툴젠이 2026년을 특허 수익화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2025년에 아주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이걸 무기로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는데요. 과연 이 장밋빛 전망, 이게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요? 아니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이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될까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한번 깊이 있게 분석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툴젠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명확한 전력을 볼 때 2026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수익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저도 기술력 자체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특허 환경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1, 2년 안에 의미 있는 수익을 내겠다는 목표는 제 생각엔 아직 너무 이른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럼 제 낙관론의 근거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25년은 툴젠에게 그냥 평범한 해가 아니었고요. 수년간에 어떻게 보면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공세로 전환하는 그런 결정적인 변곡점이었습니다. 8월을 기점으로 특허 포트폴리오가 크게 강화됐고 이걸 바탕으로 11월에는 미국에서 직접 크리스퍼 RMP 침해 소송을 제기했죠. 이건 단순히 우리 기술 쓰지 마세요 이 수준이 아니고요. 쓴 만큼 돈을 내라라는 아주 공격적인 수익화 의지의 표명이거든요. 이 자신감의 핵심은 바로 RMP라는 독보적인 기술에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해보자면요. 초창기 크리스퍼 기술은 유전자 가위에 설계도, 즉 DNA를 세포에 넣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이제 세포가 그 설계도를 보고 직접 가위를 만들어야 하니까 시간도 걸리고 좀 엉뚱한 곳에서 가위가 만들어질 위험, 그러니까 부작용의 우려가 있었죠. 하지만 툴젠의 기술은 이미 완성된 가위 완제품, 즉 단백질 복합체 RMP를 세포에 직접 택배처럼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해요. 지금 개발되는 대부분의 첨단 치료제가 바로 이 RMP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고요. 툴젠은 바로 이 핵심 전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선점한 겁니다. 작년 한 해만 봐도 유럽에서 글로벌 제약사 버텍스와의 특허 분쟁에서 이겼고 미국에서도 누적 10건의 특허를 확보하면서 법적 무기를 탄탄하게 갖췄습니다. 이런 준비된 무기를 가지고 2026년부터 수익을 거두겠다는 건 저는 지극히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성과들이 인상적인 건 사실입니다. 네, RMP 기술의 우수성도 물론 인정하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흔들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크리스퍼 기술의 원조가 누구냐를 가리는 CVC 그룹과 브로디 연구소 간의 그 기나긴 원천 특허 분쟁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최근 미국 고등법원에서조차 결론을 못 내리고 사건을 다시 하급법원으로 내려보냈을 정도예요. 말하자면 툴젠이 RMP라는 아주 훌륭한 건물을 지은 건 맞는데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의 소유권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죠. 이 거대한 불확실성이 거치지 않는 한 툴젠의 특허 가치 역시 언제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소송은 양날의 검이죠.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버텍스도 네덜란드에서 툴젠의 특허가 무효라며 맞소송을 걸어왔어요. 공격과 동시에 방어에도 막대한 자원과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는 정말 길고 지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등록될 거라고 기대했던 핵심 특허 중 하나가 행정적인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회사에선 단순 지연이라고 하지만 최종 사인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100%를 장담할 수 없는 리스크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특허 등록이나 소송 제기가 수익화의 시작 신호탄일지는 몰라도 결승선 통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2026년이라는 시점은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들리는 거죠.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툴젠의 RMP 특허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CVC와 브로드의 싸움이 누가 크리스퍼라는 신대륙을 처음 발견했는가를 다투는 것이라면요. 툴젠의 특허는 그 신대륙에 어떻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항구를 지을 것인가라는 실용적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발견의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돈이 오가는 곳은 항구잖아요.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 예를 들어 버텍스의 카스게비 같은 제품들은 바로 이 RMP라는 항구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툴젠은 원천 기술 논쟁의 결과와는 별개로 당신들 우리 항구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사용료를 내시오 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쥔 셈이에요. 이것이 바로 원천 기술의 불확실성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적인 한 수라고 봅니다. 그 항구 비유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하지만 그 논리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항구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항구가 있는 땅 전체가 분쟁 지역이라면 과연 그 항구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원천 특허 소송 결과 브로데 연구소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 툴젠과 라이센스 관계에 있는 CBC 그룹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고 이건 RMP 특허의 권리 범위나 협상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특허청에서 진행 중인 절차가 바로 그 원조 발명가를 가리는 저축심사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상 누가 원조인지를 가리는 최종 결정 같은 거거든요.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RMP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 가치에는 항상 만약에라는 물음표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는 게임의 중요 변수 정도로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 아닐까 싶습니다. 그 물음표의 존재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물음표를 감안하고도 이미 가치를 매기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해요. 과거 사례를 한번 보죠. 버텍스가 에디타스 메디슨이라는 다른 크리스퍼 기업과 맺었던 라이센스 계약을 보면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원천 특허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도 성급금으로만 1,500억 원, 연간 최소 1,0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어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이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물며 툴젠이 가진 RMP 특허는 누가 발명했냐는 그런 추상적인 권리가 아니라 어떻게 만드느냐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훨씬 더 명확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툴젠이 시작한 소송이 과연 2026년 안에 끝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이 소송의 진짜 목적은 버텍스 같은 거대 기업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라는 거죠. 전면전으로 가서 모든 걸 잃는 것보다는 적절한 라이센스 비용을 내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거든요. 과거의 계약 사례를 가져오셨는데 저는 그게 현재 상황에 딱 맞는 비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버텍스 에디타스 계약은 크리스퍼 기술 초창기, 이른바 랜드그랩 시대에 맺어진 계약이에요. 너도 나도 깃발부터 꽂고 보자는 그런 분위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훨씬 성숙해졌고 동시에 훨씬 더 소송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빅파마들은 불확실한 원천 기술에 미리 돈을 내기보다는 카스게비처럼 이미 상용화된 제품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RMP 같은 특정 기술에 대해서는 오히려 끝까지 법정에서 싸워서 권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더 높아요. 막대한 자금력과 세계 최고의 로펌을 동원해서 그냥 시간을 끄는 거죠. 툴젠이 2026년에서 2027년이라는 단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빠른 합의가 필수적인데 상대가 10년짜리 장기전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 있는 수익은커녕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 때문에 오히려 재무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버텍스 같은 회사가 과연 1, 2년 안에 순순히 백기를 대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이겠지요. 하지만 버텍스 입장에서도 소송 장기화가 마냥 유리하지만은 않아요. 소송이 길어질수록 자사의 블록버스터 약물인 카스게비의 특허 리스크가 계속 시장에 노출되는 셈이니까요.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죠. 그 압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왜 툴젠이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가? 바로 이 기술의 확장성, 즉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카스게비 하나에서만 기대되는 잠재 로열티가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돼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차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CAR-T 치료제 시장,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같은 질병 저항성 가축을 만드는 400조 원 규모의 농축산업 시장, 그리고 인간에게 장기를 이식하는 이종장기 분야까지. 이 모든 미래 기술의 핵심에 바로 툴젠의 RMP 기술이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소송이 아니라 미래 바이오 산업의 톨게이트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인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 첫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이 거대한 파이의 첫 조각을 맛보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저는 바로 그 거대한 확장성이야말로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크다는 건 바꿔 말하면 싸워야 할 적들이 모든 전선에 포진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제약시장의 강자들, 농축산업시장의 거대 기업들, 각 분야마다 마주해야 할 경쟁자와 법적 도전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FDA가 유전자 편집 돼지를 승인했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툴젠의 로열티 수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돼지를 개발한 기업이 툴젠의 RMP 기술을 썼다는 걸 입증해야 하고 특허 소송을 걸어서 이기거나 합의를 해야 비로소 돈이 들어오는 거죠. 각 나라마다 다른 규제와 특허 환경에 대응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요. 이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요? 오히려 거대한 잠재력이라는 꿈에 취해서 현실적인 자원 배분에 실패할 위험은 없을까요? 상업화와 실제 수익화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복잡한 과정이 놓여 있습니다. 그 거대한 확장성이 오히려 툴젠의 발목을 잡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툴젠은 더 이상 꿈만 꾸는 회사가 아니라 완성된 무기, 즉 RMP 특허 포트폴리오를 들고 전쟁터에 나선 전사입니다. 여러 전선에서 싸워야 한다는 건 그만큼 여러 곳에서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치료제에서 첫 번째 성공 사례를 만들면 그 승리의 경험과 법적 판례가 농축산업이나 다른 분야에서의 협상을 훨씬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것이 중요하고 2026년은 바로 그 첫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랜 준비 끝에 마주한 지극히 현실적인 목표인 셈이죠.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2026년에 가시적인 수익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잠재력이라는 보물지도는 분명 손에 쥐고 있지만 그 보물이 현실의 숫자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툴젠이 가진 RMP 기술의 가치와 잠재력에 대해서는 우리 둘 사이에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네요. 다만 그 가치를 실제 수익으로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게 연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시간과 리스크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2026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미국 내 저촉심사의 향방과 현재 진행 중인 버텍스와의 소송 결과가 이 논쟁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군요. 맞습니다. 결국 기술의 잠재력이 법적, 상업적 현실의 벽을 어떻게 넘어서느냐의 문제겠죠. 툴젠의 2026년이 장밋빛 전망이 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기나긴 기다림이 될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의 과정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